네, 이것은 야구인가 정치인가를 하지 않고 야구의 시즌은 끝났기 때문에 야구를 하다가 저희는 오늘 나들이를 와봤어요. 한밤 나들이 쇼의 네. 영식이고요. 오늘 종근이 형, 정열이 형, 이인규랑 함께 할 거예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아니 박수 치면 너무 진행 같잖아. 그래도 우리 밖에서 반갑게 만난 박수 쳐. 아 그래? 그 시청자들을 향해서 박수가 아니라 그렇지. 우리끼리 그렇지.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건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때 잘 지내셨어요, 그래들? 어때 우리 인규는 잘 지냈나? 아, 뭐 저도 잘 지냈고요. 오늘 또 이렇게 놀러 오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야구할 때랑 좀 분위기가 다르게. 사뭇 다릅니다. 네, 그 뒤에 보세요. 뒤에 지금 와, 막 진짜 기술이 난로도 좋아졌다. 있고, 네, 지금 막 모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잡고 있는데. 저 불타는 거 보세요. 아 이쪽이다. 있을 건 다 있네. 여기 있을 거 다 불. 있네 진짜.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나오면 내 뿌리려고 아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우리가 이제 야구라는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네. 좀 나들이를 와보자.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가볍게 토크를 하는 시간도 있어야지. 우리가 너무 그동안 힘만 썼기 때문에. 과잉가 됐었어. 그쵸, 우리 또 구단주께서 쉴 시간을 주셨어요. 아니 나는 야구에서 이제 정치에서 월드컵으로 갈 줄 알고 축구복 입고 올라 그랬어요. 형님?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우리를 좀 편하게 축구 네. 규칙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남양주인지 양평인지 청평 네. 가평인지 아무튼 네. 이렇게 야외나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 일단 네. 부담이 없어요. 뭐 야구 역사, 아, 감독, 뭐 그치. 모든 얘기를 야구랑 대입하려고 하는 MLB 외워야 되고 뭐. 뭐 타율 얘기했고. 응. 아니 우리 차재현 형님이 많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 또 우리 또 그런 얘기하면. 아니 이제 시즌 돌아오면 시즌 돌아오면 그쵸. 내년 네. 시즌 돌아오면 네, 그쵸. 또 뭐 요즘에 뭐 저희가 뭐 얘기할 사안들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진득하게 편하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네, 좋아요. 근데 또 이게 주제가 네. 뭐 주제라는 표현도 좀 그래. 우리가 항상 뭐 저희도 이제 회식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얼마나 많은 그런 주제들을 얘기하고. 잠깐 영식이 네. 지금 주제를 모르는 거야? 아니 알지 형님. 아는데요. 아는데 주제를 알긴 알아? 아는데 주제하는 사람이. 봐봐. 사실 주제 넘는 거 아니야? 봐봐. 근데 내가 이거를 딱 거론하는 순간 우리 종근이 형님이 딱 이제 딴지를 거실 것 같은 거야. 아. 청담동 게이트. 아이고. 술자리가 아니고 게이트. 형님 이거 게이트예요? 청담동 뻥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청담동 게이트라고 어떤 막 언론은 보도도 하는데 일단 게이트는 아니다. 게이트가 아닌 걸로 확인됐다. 아니 뭐 청담동 뻥이야라고 제보자가 얘기할 게이트가 영어로 GATE잖아. 그대로 읽으면 청담동 가태야. 청담동 가태. 청담동 가태야. 가태. 근데 가태가 꼭 2단은 아니잖아서.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종훈 형님도 이게 제보자라고는 했는데 그 첼리스트가 제보자는 아니잖아요. 전 남친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는 전 남친이고 그 첼리스트라는 분이 통화를 한 거를 허락 안 받고 더 탐사라는 데 넘겼고 이게 이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 그렇지. 그지? 일이 그러면은 이번에 경찰 가가지고 뭐 진술했다는 게 거짓말이었다, 뻥이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 큰 분기점이 하나 생긴 거잖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진실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사실조차 없었던 거야? 내 생각을 뭐야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을 먼저 말하면 네, 먼저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일단 더 탐사 측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 언론이라면 언론이라면 뭐. 첼리스트한테 확인을 했었어야 됐죠. 그렇지. 아니면 현장에서도 계속 파악을 했어야지. 네. 더 탐사가 이번에 모 통령의 버전으로 말하면 쪽팔리는 짓을 한 거야. 이 더 탐사의 공신력이 꽤 떨어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더 탐사가 세 가지를 잘못했는데 음. 첫 번째는 자 제보자라고 하는 남친이 뭘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남친은 직접 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 남친의 그 전화를 이렇게 내용을 듣고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 그러고 이 여자를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이 여자한테 직접 물었어야 됐다. 남친이 묻는 것과 기자가 묻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형님. 남친이 네. 묻는 건 너 왜 이 시각까지 안 들어와?를 묻는 거고 기자가 묻는 건 아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어떻게 하셨어 이걸 묻는 거고. 근데 기자가 묻는 게 아니고 남친이 너 왜 안 들어와?의 물음에 대한 답을 갖고 마치 제보처럼 지금 믿었던 거. 두 번째는 암만 그래도 어쨌든 그 장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도를 못 해요. 공간을 다 확인이 안 찾았어야지. 됐으니까. 근데 공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를 냈다는 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직접 그 여자한테 그 얘기를 들었더라도 뭐가 부족하냐면 크로스 체크가 부족하다. 맞아요. 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진실하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더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때 복수의 어떤 크로스 체크가 되면서 이건 가능해. 종근이 형. 예.
오늘 나들이 왔거든. 근데 갑자기 PBO로 가고 있어. 3분 발언이야? 너무 아니 길어. 아니 길어. 아니야 형님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오늘 또 고기도 먹고 고기가 없어서. 아, 이제 아니, 내일 다음 주에 갖고 맞아. 갈게요. 아무튼 메커니즘은 문제야. 난 인정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언론사는 안 했다는 거지. 확인을 했어야지.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또 이 사실관계 자체가 뭐 김앤장 변호사 뭐 30명이 모였다. 뭐 좀 이렇게 좀 현실성이 많이 없는 약간 3명도 좀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그게 또 30명을 야밤에 모은다는 게 특히 김앤장 변호사들을 모은다는 게 쉽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진짜 그 더탐사랑 김희겸 의원이 어쨌든 뭐 협업을 했다고 하는데 좀 너무 좀 확인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진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 근데 이제 음모론에 가깝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인데 남친한테 변명하는 버전 치고는 혹시 지금 거대한 이 검찰 공화국에 압박감을 느끼고 자기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에게 무언의 거대한 압박감이 있을까봐 거짓말이라 그냥 퉁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일단은 거는 나는 근데 거기에 동의 안 해.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아까 음모론이라고 우리 정열이 형님이 얘기해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겁먹어서 경찰에 가서 나는 연루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다 뻥이었어라고 얘기할 가능성을 1%도 열어놓지 않을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사실 질문해볼 법한 거 아니야? 그건 지금 말한 대로 근데 1% 정도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이제 그거에 마지막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거잖아.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게 첼리스트는 직접적인 제보자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뭐 그건 변호사가 맞지. 있지만 이 사람은 큰 죄가 없어. 이 거짓말이라는 건 국민들이나 우리한테 사실 사과할 필요는 없어. 그 여자가 나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자기 남친과의 사적인 대화야. 전적으로 이 여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겁먹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남친하고의 관계만 있는데 이 남친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뿌려서 문제가 확산이 됐잖아. 그럼 이 여자는 그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이나 누구지 한동훈 한동훈을 뭐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혹은 이러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겁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나는 이분이 첼리스트인 것도 맞고 밤에 뭐 자기들 낄낄거릴 때는 왜 오불이라 그러잖아. 노래 반주 맞춰주는 거. 그것도 경험상 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이 아마 통화에서 안 나온 것 같고 내가 웃긴 거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세창 총재는 존재하는 인물이야, 그지? 그거에서 총연맹. 거기에서 머리가 확대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남자친구랑 말하면서 좋아. 얘기가 확대된 것 같아. 우리 정렬아우가 얘기한 거대로 사실인 거는 확인하자고. 사실인 게 있어. 사실. 자, 사실인 게 있어. 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던질게요. 그러면은 종근형님도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거 확실할 거야. 우리가 사실과 의견은 좀 구분해서 그렇지. 시청자들이 구분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과 구분. 사실만 얘기하자고. 사실만. 이 제보를 하고 더 탐사에서 보도했을 때 그 중에 완전히 100% 다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야. 사실이 있었던 거야. 지금 아우님이 얘기했듯이 이세창이 있었던 거야. 이세창 있지. 근데 문제는 이세창이 거짓말을 했어. 이번에. 거짓말을 한 게 뭐냐면 이거야. 이세창이 그 다음 날 그런 일 없다. 아니 그런 일은 없었는데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이 여자와 술을 먹은 거야. 밤에 3시까지 술을 먹은 게 이세창이야. 물론 여기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까봐 이세창과 그 여자와만 술 먹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러니까 복수의 남자들과 이 여자와 3시까지 술을 마셨다가 일단 팩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세창의 거짓말은 이세창은 경찰에 자기의 통화 내역을 내 갖고 자기는 원래 저녁 때부터 누구랑 술을 마셨다. 딴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영등포증 정도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의 변호사에 따르면 또는 이 경찰에 따르면 10시까지 이 술집에 이 여자도 있었고 이세창도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 변호사가 나중에 이 첼리스의 변호사가 하는 말은 이 둘은 12시 전에 나와갖고 같이 3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리고 경찰도 10시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거를 통신 기록으로 위치 정보를 하고, 그러면 이세창이 거짓말을 한 건 행적을 사실 숨겼지. 그러니까 이게 첼리스트가 보기에는 자기가 이세창이라는 전
자유총연맹 총재인데 이분이 또 캠프에서 모종의 또 일종의 역할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에서 혹시 이거는 또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이세창 전 총재 입에서 내가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 지분이 있고 뭐 얘기했겠지. 그게 이제 남친하고의 변명을 대는 와중에 소설이 막 쓰여진 거야. 아니 나는 더 탐사 초기 보도로 사실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러면 이제 더 탐사는 첼리스트를 취재를 통해 확인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취재의 근거, 그러니까 이제 보도의 근거는 아까 얘기한 그 이세창과의 어떤 강진구 기자가 통화해서 뭐 이렇게 얼버무리며 넘어갔던 거를 이제 긍정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럼 이세창 씨는 부인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보도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한 건가? 일이 이렇게 커질 커질 줄 모르는 거지. 몰랐겠죠. 본인이? 근데 나는 이 대목에 나는 그렇구나. 얘기하세요. 예. 근데 얘기가 또 다시 격가지로 가지만 오늘은 놀러 나온 거니까 중구난방 가지. 아니, 이렇게 놀고 있네. 아니야 놀고 나니까 중구난방 가도 상관없어. 나는 더 탐사가 솔직히 이게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 자, 더 탐사가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랑 그럼 직접적으로 왜 통화를 안 하니? 뭐 취재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네. 추궁을 했더니 더 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저기 있지 하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기 전화를 안 받아. 네. 그런데 이 여자하고 직접적으로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네. 이 여자가 그날 행사를 끝나고 이후에 국민의힘 사람들과 어울려 다녀. 이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더 탐사가 그 시간까지 이세창과 술을 마셨다라는 팩 그거를 갖고 국민의힘 사람들과 어울려 다녀.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럼 이세창과 그 안에 윤 대통령이나 뭐 저기 누구야 한동훈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10시 이후에 나와서 이세창과 뭐 변호사라고 뭐 변호사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신 거를 놓고 국민의상과 어울렸다. 근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윤과 한동훈이가 들어간 것을 거짓말인 줄 알고 보도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느낌도 있다는 거야. 이제 종근이 형님은 추정해 주신 거고 그 추정의 배경에는 아마 나는 우리 종근이 형님이 더 탐사를 언론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나의 추정이고. 그러니까 이름에 담겨 있다시피 더 탐사는 더 탐사를 했어야 돼. 오케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은 오케이. 성급한 아니 언론 근데, 플레이를 한 거야. 근데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탐사라는 그 매체를 언론으로 보든 안 보든 그거는 이제 각자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두고 더 탐사라는 매체가 이런 사실이라면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 받아온 거겠죠. 전 남자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세창 씨랑 통화를 한 거 그 두 가지만 놓고도 이런 제보를 받아서 보도할 가치를 못 느꼈겠는가? 그럼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로 질문을 다시 해볼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할 수는 있지만 그 책임은 있다는 것이고 더 탐사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고 언론 플레이로 뭔가 굉장히 선정적인 거를 의도하지 않았었나라고 이제 우리도 우리도 독자니까 비판하는 거지. 아니 근데 더 탐사도 이게 보니까 43만 명이나 있어요. 구독자가. 그럼 지금 파워 유튜버 굉장히 영향력이 좀 있는 데인데 좀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김의겸 의원이 진짜 어느 정도만큼 이게 서로 좀 인볼브가 돼서 여기까지 진행해 온 것인지도 우리가 뭐 외부에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아니 인볼브가 있을까? 저 협업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근데 뭐 이제 종훈 형님도 얘기하시고 정현 형님도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 국회의원이 그런 거 폭로 안 하면 누가 폭로하나? 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게 뭐 예산일이 아니라서 예산일이어서 뭐 이거 그렇게 신기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44만 정도 되는 파워 유튜버 언론사는 조금 더 탐사를 하고 체크를 더 했어야 돼.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이라서 아마 이렇게 이슈 제기하는 거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영식이가 말한 대로 국회의원 발언이 완전히 언론의 책임처럼 더 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처럼 완전한 확정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느냐 난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어쨌든 요즘 버전으로는 김의겸 의원이 쪽팔린 거야 지금 한번 쪽팔린 거야. 그래서 유감 표명했겠지. 그렇지. 근데 토를 또 달았어. 다시 돌아가더라도 하긴 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뒤끝이 있는 거지.
자 분리를 하면 이거야. 나는 김의겸 선수가 선수래. 선수 맞죠? 야구 얘기. 아니, 아니야, 우리 오늘은 우리가 같은 분야의 전문가니까 다 선수들 맞아. 김선수. 김의겸 의원이 그 얘기를 협업이라고 한 건 이런 생각이 그때 팍 들었어. 그때는 뭐냐면 국정감사에선 솔직히 얘기하면 언론과 의원들이 협업을 해요. 의원 사무실이 어떻게 하냐면 언론들은 사실상 정보 공개 청구에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국정감사 시간 그때는 언론들이 그 권한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있거든. 그럼 국회의원들은 언론들이 국회의원한테 자 이런 기관에 이런 지금 좀 의혹이 물어주세요. 있는데 정보 공개 요청 좀 해주세요. 자료 그러면 요구해. 이 의원이 정보 공개 요청해갖고 맞아요, 자료를 맞아요. 받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 그거 요구한 대로 이렇게 해. 그러면 자기는 얘기를 하고 그걸 받아서 그걸 부탁한 언론이 보도를 해. 여기까지는 사실 협업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제보를 언론이 했으므로 그 언론에 단독을 주는 건 인지상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협업이 그러니까 그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지금 이 공개 정보라는 공공기관의 정보라는 소스가 있잖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한 일반인의 발언을 놓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이 확인 없이 발언을 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어떤 문제였지.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한번 체크는 했어야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자 출신이라고 얘기해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김의겸은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한겨레 신문에서 진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전설적인 기자였어요. 훌륭한 기자. 더군다나 최순실이 탐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최순실 농단 사건, 최소원 논당 사건에 2명이야. 그저 이진동하고 TV조선의 뉴스버스 이진동하고 지금 그 누구야 이 지금 김의겸 이 두 국공합작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TV조선과 저 한겨레의 어떤 국공합작. 정말 서로 진보 보수 시너지가 사실 이것들을 다 이끌어왔다면 그 정도의 어떤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허술한 어떤 정보를 믿었을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더 탐사의 강진구라는 사람은 경향신문 출신이야.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만남? 정말 꽤 유명했던 사람들이라고. 강진구는 좀 나이는 김의겸보다 훨씬 어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이건 뭐 진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되게 안타까운 건데 아까 언론인으로 보냐 안 보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로 본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알고 보는 거 아니야? 최소한 이게 있지. 뭐 갑자기 내 자랑처럼 보여서 좀 미안하지만 하지마. 자랑. 놀러 왔는데 그래도 해도 해. 인터넷 신문 윤리 강령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인터넷 신문 윤리 진짜요? 인터넷 신문 위원회에서 필요하지 맞아. 신문 윤리 강령처럼 만들어야 된다 해갖고 이 인터넷 신문 윤리위원회를 만들거든. 언론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 내가 윤리위원으로 한 6개월 이상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때는 윤리적이었어? 내가 형 윤리적이었어. 아니, 솔직히 얘기해. 윤리적인 척 해야지. 그거 만들려면 어쨌든 6개월. 거기에 이게 있어. 뭐냐면 언론인이라면 그 안에 이제 인터넷 신문 언론인이라면 최소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사실 확인을 철저하게 한 그런 그 보도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지. 책무를 갖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그게 사조인가 그래요. 근데 그건 의무이자 사실 꼭 지켜야 되는 윤리강령의 그렇지. 꽃이거든. 근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그걸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 신문 언론인으로서 사실 부끄러워야 된다는 얘기죠. 야 영식아. 네? PBO 야구에서 여기 나들이로 왔는데도 네. 종근이 형이 지분이 많네. 길어. 아니 지금 말하다 보면 형이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아니 근데 언론 관련된 얘기니까 우리 종근 형님이 또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이제 보다 보니까 다른 쪽도 우리가 세트가 웃겨서 그런데 종훈이 형 살짝 더 내려가 보세요. 어디로? 아니 엉덩이를 앞쪽으로 좀 빼보세요. 됐어. 아니, 다시 잡아줘 우리. 불타오르는 원샷 좀 잡아줘. 머리에 뭐가 불타오르는 거야? 화날 때는 이렇게 있으면 화나서 열 받았어? 이따가 하나씩 내려가세요. 어울린다. 좋아. 좋네. 형은 늘 열받는 버전으로 해. 아니 불이 오르는데 내가 웃고 있네. 화내야 되는. 그치, 공감각이야 괜찮아. 그렇지.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우리 이종근 형님이 보도 윤리나 언론 윤리에 대해서는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한 사안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나온 보도지만 그 더 탐사에 있는 K 기자라는 분은
이세창 사무실 무단 침입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 더 탐사는 압수수색도 받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저런 정보들을 제공받고 보도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탐사해서 첼리스트까지 확인됐으면 그러면 이 보도는 괜찮은 거였어요? 이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스픽스가 정보 제공을 뭘 받았어. 받았다고 치자고. 네. 쳤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도 박영식 기자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 괜찮은 소스인 거야. 그래서 한 3단계까지 확인하기 좀 어렵고 한 2단계 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일단 보도해. 라는 결정이 내려졌어. 물론 더 탐사를 해봤어야 되긴 그렇지. 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할 수 있었다면 그게 더 탐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네, 그 기준이. 사람과 장소, 시간 정도는 확인을 해야지. 그 나머지 특정이 됐어야 스토리가 됐다. 누가 이게 이제 믿게 된 이유가 윤석열은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윤도현은 사랑투를 불렀다고 구체적이니까 이걸 한동훈이 윤도현. 죄송합니다. 한동훈. 한동훈이 윤도현이 사랑 들을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야.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첼로로 반주를 했다니 그렇게까지 전화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전화하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해서 스토리가 꾸며질지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렇더라도 시간, 장소, 사람은 확인하고 했으면 더 좋았지.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자꾸 이게 이제 우리는 좀 뭐 주제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얘기 되는데 근데 봐봐요. 네. 속이려고 전 남친을 속이려고라고 진술했잖아요. 이거는 어제 저희 스픽스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요 안건이 제일 많이 나왔어. 통화 일단 분량이 길잖아요. 40분이 넘거든. 전 남친이랑 통화한 내용이. 42분인가라고 알고 있는데 40분이 넘게 전 남친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얘기를 통화로 형님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이진 합리적으로 않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뭐 골탕 먹이려고 속이려고 40분을 넘게 했다? 그 통화 보면 그 첼리스트 여성분이 약간 음주기가 있어 없어? 살짝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있으면 사실은 주절주절 하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지금 동거 상태라고. 그러니까. 근데 첼리스트가 계속 밤늦게 들어오니까 뭐라고? 계속 싸우고 맨날 그러면 폭언을 가능성도 있는 하고 거야. 남자가 폭언하고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서 이 여자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상태였는데 그날도 3시까지 안 들어오니까 남자가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어디 있었어?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이런 어떤 상황이 있잖아. 하나를 얘기하면 그걸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해야 되고 또다시 거짓말해야 되고 구체성을 띄어야 믿잖아. 근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론사도 뭐 100% 진실만 다 보도해야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진짜 시간, 장소, 또 예를 들면 크로스 체크 뭐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의 그 언론사로서 이제 통상적으로 언론사들이 하는 수준의 정말 그런 확인 의무 그거를 좀 하고서 어떤 보도를 했는데 설사 그렇게 확인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허위다 그럼 그건 언론사 책임이 없는 건데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법에서도 그런 거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아주 그러니까 많이 이제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덕적 법적 비난을 받아도 뭐할 말이 없는 상황. 도덕적 법적 비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가정을 합시다. 더 탐사는 언론이야. 매체야. 언론 매체라고 우리가 뭐 인터넷 매체라고 가정할까? 가정하면 이렇게 정부가 후드려 잡는 건 괜찮아요? 정권 차원에서 뭔가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물론 이제 죄가 있는 곳은 당연히 단죄를 해야지. 근데 기자들이고 또 이제 뭔가 이제 이것이 굉장히 굉장한 어떤 음해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만약에 스픽스가 그런 보도를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야 영식아, 유사한 위치일 수 있잖아. 너 거의 지금 전문급이야. 거의 책임을 지려고 지금. 아니 그건 또 다른 별다른 문제지. 그치. 내가 지난번부터 그런가? 스픽스에 올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매사에 정도껏 해라가 과잉 금지의 원칙이고 그리고 비례의 원칙이거든. 그렇게까지 과잉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거야. 오케이. 스픽스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쪽팔린 것뿐만 아니라 구독자가 떨어질 수도 있고 공신력에 문제가 생긴 것에도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저희 우리 다 그거 보셨어요? 그 뭐야? 어제 사실은 그 더 탐사에서 방송을 하긴 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항변이랄 건 없고 이제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이나 그리고 경찰에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또 다르게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럼 본인들도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이번 이 사안이 너무 커졌잖아요. 너무 아니 크게 이게 커졌고, 큰 분기점이에요. 왜냐하면 진술 자체가. 네, 커졌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신력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탐사가 뭘 얘기를 해도 안 믿을 사람들이 거라고? 안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제기를 앞으로 또 하시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뭐 전혀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라도 이제 믿어주기는 어렵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찰리스트보다 더 이 언론이나 혹은 네. 이쪽 진영 그쪽 진영에서 계속 믿었던 게 뭐냐면 남친이야. 남친이 주인공이었잖아. 전 남친, 어쨌든 남친. 제보자라고 했고 인권위원회에 네. 자기를 공익신고자로 해달라고 했고 음. 그리고 직접적으로 5가지를 대면서 윤 대통령한테 CCTV가 있으면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나왔- 뭐 목격자가 녹취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갖고 있느냐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 첼리스트가 증언을 안 하더라도 이 전 남친이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알고 있겠구나 하면서 이게 이끌어져 왔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 그 남친조차도 SNS에 이렇게 올렸잖아. 그 여자를 향해서 넌 뻥쟁이야. 라고 자기가 빠져나가 버렸거든. 그러면 난 더 탐사가 뭘 갖고 더 이상 이걸 붙잡고 있을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둘 다 서로 지금 서로 상처를 입고 서로 사적인 어떤 관계임이 다 드러났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론이 오버낼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언론이 신인이 아닌 이상 그렇죠. 아무리 크로스 체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복수의 거짓말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보가 있어요. 근데 언론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게 그 이후 오보가 나면 오보가 난 즉시 사실은 인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자신의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신뢰를 확보를 해야 돼. 그래야 언론으로서 계속 믿어줄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의 어떤 태도는 뭐냐면 우리 또 다른 거 있어. 이건 언론의 태도가 아니야.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야. 뭐가 있더라도 그건 다음 얘기지. 현재 상황에서 끊어야 돼. 예를 들어서 사과할 건 사과하겠다. 그리고 반성을 하고 또 새로운 보도를 하면 그러면 또 기회가 또 있는 거죠. 새로운 어떤 걸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끝까지 뭔가가 아직 있거든. 우리 계속 봐줘. 네. 이 태도는 언론의 태도는 아니지. 참 이번 이거 사실 이게 가장 큰 분기점일 수 있어요. 그 청담동 그래 이제는 게이트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그런 표현을 쓰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탐사도 사실 저희 스피스 나와서 그 강진모 기자님이나 그 박대용 기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취재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외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나와서 얘기할게. 이런 언론들이 뭔가 이제 첫 보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성 미디어에서 따라오거나 기성 언론들의 추가 후속 취재들이 뒤따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같은 언론들을 제도권 언론에서 일단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 둘째로는 찌라시 정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일단 다 거짓이야. 그리고 취재 메커니즘이나 윤리도 안 맞아. 이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방향이 엇나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오바했다라는 표현들을 뭐 외부에서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이제 뭔가 좀 결이 좀 엇나간 방식의 취재를 택할 수밖에 없던 막다른 골목이 있었다. 그게 이제 하나인 거고. 두 번째 실제 저도 이제 외부 나가가지고 타사 기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기성 언론들의 기자들을 실제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실제로. 자 여기까지 듣고 내가 형이 얘기해. 예. 당연히 경쟁이 되니까 안 좋아하지. 그럼 경쟁을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의 유명한 신문사나 방송국들은 대규모 전투 병력이야. 근데 게릴라전도 필요하거든. 이 유튜브 매체들은 거의 게릴라라고 보면 되고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사안은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오기 때문에 네. 더 탐사했어야 되는 거야. 계속 더 탐사. 왜냐하면 이 건수가 크구나.
성급하게 던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음. 만약에 대통령급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세창 정도나 무슨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정도, 윤상현 정도 나왔으면 이렇게 네. 안 던졌다라고 나는 봐. 그게 성급했다고 나는 보는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나오면 김의겸 장관이 의원이든 아니면 더 탐사든 조금 더 나갔어야지. 더 철저한 탐사를 철저히 했었어요. 탐사에서 자기들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노력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잖아, 사실. 우리가 놀러 와서 너무 진지하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놀러 가서 이런 얘기 A급 대화를 아니, 해서 놀러 왔으니까 이런 얘기 내가 하는데 B급 대화를 좀 B급으로. 낮출게. 아니 하지 마, A급으로 해줘. 우리 정렬하고가 나를 또 공격할 텐데 나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걸 봤다. 원래 이런 사실 음모론이나 여기 이 대가는 누구냐면 김어준이야. 김어준이 여기 안 뛰어든 거야. 생각을 해봐. 생태탕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누굴 찾아냈어? 생태탕 아들을 찾아내서 통화를 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확 먼저 뛰어들고 제일 가까운 그 근접해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해주는 게 김어준이야. 근데 이번에 김어준은 어떻게 했어? 저때 그 제보자 남친하고 통화 안 했어. 예전에 같으면 김어준이 아마 첼리스트랑 단독 TV에 있어서 단독을 따낼 거야 아마. 그래갖고 이거 봐라 이게 사실이다. 근데 거리를 뒀다고. 한마디 딱 하더라고. 아 이게 지금 윤상현이 이거 개입된 거 보니까 이거 큰일이다. 이 정도야. 그래서 김어준으로 해서 인용해갖고 이번 사건에서 기사 나온 거 봤어? 없어. 촉이 좋은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아니 김어준은 언제나 촉이 좋아. 아까 근거가 오. 아예 없는 거 갖고 뛰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지. 물론 근거가 없는 거 갖고 펌프질하는 건 많지만 그러나 무당 진짜 그러니까 너무 큰 아닌 거. 무당은 너무 큰 아닌 거. 무당은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게 계속 자기의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겠지만 그 뉴스공장이 그래도 청취를 1위 하는 데는 이유는 있는 거야 사실은. 아마 구분해서 봐야 되긴 하는데 이제 이 뭐 보도의 메커니즘이나 취재 윤리, 보도 윤리 이건 이미 우리가 지금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고 다만 아까 제가 뭔가 이 어떤 군소 미디어이자 어떤 이런 탐사 보도를 하는 미디어, 뭐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보도를 하는 그 매체들의 어려움을 내가 왜 자꾸 언급을 하는 것이냐면 형님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윤석열 정부한테? 뭐가? 지금 언론이?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에요? 아 불리하지. 누가 윤석열이 불리해? 윤석열한테는 불리하지. 아 진짜로? 난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뭐 이제 정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뭐 YTN 뭐 민영화 세무조사, MBC 세무조사, 뭐 MBC TBS 지금 이제 뭐 TBS 예산 뭐 중단 뭐 그 세 개를 언급했지만 타사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솔직히 알아서 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잖아. 종편은 또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자의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보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한 거야. 그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좀 무능함도 있어.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진짜 6개월 정도라면 우호적인 완전히 탄탄한 세력이 있어야 돼. 네. 근데 못해. 솔직히 얘기해볼까? 조중동 있잖아. 칼럼 논지를 봐. 그럼 윤석열한테 우호적인 어떤 동아일보 칼럼이 좀 있어? 달라요. 동아일보는 달라요. 사실 요즘 민족 정론지라면서 조중동에서 요즘 약간 달라. 김순덕 네. 저기 칼럼니 대기자 요즘 대기자라고 표현하지만 네. 대기자가 지금 칼럼 쓰는 거 봐. 너무 세. 예를 들자면 날카롭고. 또 조선일보도 전체적으로 다 우호적이지 않아. 저기 김대중 칼럼도 그렇고 몇 개 양상훈 주필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칼럼이 있어? 할 정도로 거리를 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열혈 그런 지지의 그 층을 윤석열이 못 만들었다. 아니 그건 사실이야. 6개월 반 동안 형 성과가 있고 특히 경제나 민생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뭐 각종 참사라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격도 하고 일부 시민들은 또 촛불도 많이 드시는데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그래도 언론사야. 뭘 빨아주고 싶고 띄워주고 싶어도 뭘 띄워줄까 뭘. 건덕지가 없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호적이고 기울어진 걸 떠나서 가장 핵심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윤핵관을 부르는 검찰 출신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문가. 종근이 형 한숨 쉬었어. 한숨 쉬었어. 좋게 볼래도 어쨌거나 형님 오케이. 당선되는데 0등 공신이야. 23학교 차이. 아니 아니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하면 내가 오케이. 아니 내가 봐도 과도해. 아니, 인규도 얘기할 건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요. 네. 제 말을 마무리하자면 네. 뭐 운동장이 기울어지는 어쨌든 간에 언론의 원래 역할은 불평부당하게 보도를 하는 것이고 실제 뭐 정부든 어디든 문제가 있다면 그 이제 진실 탐구의 영역에서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서 국민한테 그런 것들 알리는 거잖아요. 알 권리. 알 권리 중요하지.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어떤 그 청담동 게이트라는 것이 알 권리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었냐라는 건 차치하더라도 이 상황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어떤 더 탐사라는 미디어를 굉장히 뭐 대통령이 불편해한다든지 한동훈 장관이 불편해한다든지 그래서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기자도 수사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언론사가 앞으로 큰 미디어든 작은 미디어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조성이 좀 덜 돼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스픽스 박영식 전무님 아직 안 들었습니다. 원칙론과 일반론으로는 맞는 얘기야.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네. 적어도 대통령과 이인자라는 법무부 장관의 의혹 제기할 때는 네. 더 체크했어야 된다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으면 저는 당해도 싸지. 이 정도 언론 여론이 나오는 이유가 네. 기사의 비중만큼 책임을 더 졌어야 되는 거야. 그 피해의식이라고 봐. 나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나는 너무 필요해. 스픽스도 필요하고 그리고 스픽스는 난 더 탐사와는 다르다고 봐. 나 피해의식 없는데. 왜 이러나? 그 우리는 패널들이 좋잖아. 처음 시작한 어떤 그런 그 게릴라 같은 언론들 사실 인터넷 신문이 지금은 공룡이 돼서 그렇지. 오마이뉴스나 데일리안이나 다 지금 다 기득권이 돼서 그렇지. 처음에 거기도 이제 기성 언론이 맞아. 됐잖아. 20-30년 전에는 진짜 지금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어. 출입처 다 저기 뭐 베타적이었고 아무 데서도 인정 안 받고. 근데 그거를 특종을 하고 단독을 하고 기존의 어떤 신문들이 못하는 영역을 개척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맞아요. 인정을 받거든. 네. 하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또 다시 기득권이 됐단 말이야. 왜냐하면 기득권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출입 기자들 안에 다 받아줬고 했길.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다시 이런 새로운 그 바람을 일으킬 게 스픽스라고 봐. 스픽스 같은. 근데 여기서 아 너무 힘들어.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 건 늘 힘들지. 혁명가는 늘 힘들고 게릴라는 늘 힘들어. 힘든 상황 속에서 거기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야지. 하지만 영역을 만드는 와중에서도 원칙은 지켜야 돼. 그쵸.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게릴라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 그 이 저기 토벌 당하는 그러니까 토벌이 아니라 뭐지? 토벌. 산적과 게릴라의 차이는 딱 이거야. 정말 그 안에서 주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 편이야라고 해서 게릴라들이 왔을 때 먹을 거 다 주고 뭐 응원을 하는 거. 공익을 위하느냐 사익을 추구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 속에서 박수를 받지만 산적이 되는 거 뭐냐 와서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그냥 지네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 안에서 활동한다라고 얘기하면 베타적일 수밖에 저기 없는 거거든. 우리 놀러 왔는데. 또 길어? 아니야 좋았는데 여담인데 나 이럴 것 같아. 여담인데 놀러 왔어. 어떻게 첼리스트 입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한동훈 법무 아니 장관은 그러니까 윤도현의 사랑투를 불렀다가 어떻게 나오지? 왜?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서 나 왜? 아니, 여담인데 각자 좋아하는 혹시 오브리나 가라오케나 노래방 가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18번. 우리 나들이 왔는데 뭐 다음에 우리 기타리스트 하나 불러서 한번 노래도 아, 진짜 뭐 너무 좋죠. 근데 내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 어. 윤통이 네. 윤 대통령이 네. 뭐 불러? 하고 물어봤어. 진짜로. 평소에? 평소에 뭐 불러 그랬더니 트로트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그리고 딱 부르면 저거 부른다고 그러 오솔레미오. 아니 진짜로 가곡 있잖아. 그걸 부르는데. 근데 노래 잘하시던데 그때 그 방송 예능 나와서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려운 노래거든요. 그런 이승철 씨 노래. 사람도 없습니다. 막. 이은미 거를 불러? 아니 그 이승철 씨 노래. 이승철 씨.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잘 부르시던데. 그게 톤이 올라가나? 되게 높아요. 아 그래? 가사 제목대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백아가씨 세대는 아니라는 그건 거지. 아닌 것 같아요. 나하고 2년 차인데 우리 세대보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이제 아버지 세대가 약간 맞아. 동백아가씨고 연령별로 약간 보면 아무리 트로트를 좋아해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트로트는 아니야. 우리 나이 또래. 70대 정도 되신 어, 분들이 어, 부르는데 어, 어. 지금 윤 대통령 6순 정도 되신 거잖아, 그지? 그렇지. 62. 그러니까 60. 만으로는 61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이상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었어. 그리고 한동훈이 최악이야. 왜냐면 한동훈이 진짜 노래 안 부른다. 노래방을 같이 가본 사람. 원래 술도 안 마신다 그러는데. 그런 자리 노래를- 안 좋아한다.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직을 걸겠습니다. 장관님, 의원님 뭘 거십니까? 계속 한 이유가 본인은 어이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거짓이란 게 확실했던 거야. 한동훈 법무장관으로서는. 아이고. 참. 근데 나는 저는 이제 전무님 말씀하세요. 전무님. 나는 음모론자는 절대 아닌데
만약 이거 이제 인규가 대답해 주면 좋겠다. 이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고소했잖아. 고소했고 그럼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그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요 상황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은 맞지만 또 이제 그쪽 그 더탐사랑 협업을 했다 이래 되면은 이제 공범이 되거든. 그러니까 공범이 되면 이제 그쪽에 대해서 이제 신분상 이건 또 이제 같이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사안이 돼. 그래서 지금 아까 뭐 협업 얘기를 자꾸 포인트를 갖는 이유가 협업을 했다라고 본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공범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김의겸 의원이 법조인은 아니라서 네. 협업이라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고 본인은 이제 제보받았다고 하거나 이런 본인은 이제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막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협업이라는 질문은 한동훈 장관이 아마 했을. 아니.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냥 본인이. 본인이 말했어. 네, 본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협업을 하신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서 응이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협업이라는 표현을 한동훈이 본인이 얘기하자. 했다고? 본인이 김의겸 의원이? 그래서 지금 멘트 체크해봐. 정렬 아우님도 지금 아니 왜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했을까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게 어쨌든 이거는 법적인 책임으로 묻는다 그러면 이건 김의겸 의원이 책임을 지긴 져야 돼요. 네, 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협업 뭐 다 좋아. 그래서 그 면책특권 얘기를 떠나서 그럼 이거 이제 법적으로 가면 수사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진실을 밝혀야죠. 그러면 진실은 진실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 진짜 진실을 이 내용과 관련된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허위 사실로 이제 다 판명이 거의 다 만약에 난다면은 이제 결국 수사해 보면 그건 알잖아요. 사람들 불러서 말이 안 맞고 이제 지어냈다라고 확신이 들면 이제 허위 사실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나 궁금한 거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어떠한 단일 사건이 있어. 수사에 들어갔어. 네. 그 중에 핵심적인 진술을 했는데 그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자기가 자백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A 씨라고 칭하자. 그럼 B, C, D가 또 있겠지. 뭐 이세창을 포함한 뭐 이제 관련자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법적으로 어쨌든 들여다본 다음에 최종 결론은 재판으로 결론이 나는 거네. 그렇죠. 이제 결국에 기소를 수사기관이 하냐 그렇죠. 마냐가 다 모아서 이제 재판에 넘기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얘기하고 문제가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지. 자, 그러면 지금 그 첼리스의 진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 본인이 나 그거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한 90의 영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네. 엄밀히 얘기하면. 뭐가 밝혀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만 우리 토대로 놓고 본다면 그 중에 거짓말을 한 사람은 우리가 비중을 한 사람의 진술이고 나머지 거 확인을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첼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 자체가 거짓말이라 본인이 인정을 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진술이 과거 거랑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분의 원래 그 우리가 진술을 증거로 쓸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이 자꾸 바뀌면은 이 사람 거짓말쟁이구나 해서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부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해버리면은 이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이제 오염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 증거로서 그런 증거로 믿기가 탄핵이 되는 힘들다. 거고? 믿기 힘들다. 이러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거를 또 진실로 자꾸 끌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무슨 나는 끌어가고 싶은 예를 거 들어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더 철저히 탐사해야 되는 그 오케이. 언론사 입장에서는 무슨 진짜 물증이 나온다거나 네. 뭔가 뭐 녹취가 나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뭐 다른 종류의 네.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강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이제 진술만 가지고는 이건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떠난 것 같다. 그러면은 제 이제 생각에는. 참고인 조사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네. 그러면 이제 누구 조사 받는 거야? 이거 관련해서는? 뭐 그 이세창 씨도 뭐 다 얘기를 받아야 돼? 그렇죠. 뭐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궁금한 부분들을 확인을 다 해야 되니까 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제 만약에 주장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불러서 조사하면 어떤 사람은 저 안 갔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갔다. 뭐 그런 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 누가 있었냐? 이제 그걸 다시 또 밝혀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그 전 남친, 그 남친 첼리스트의 남친도 조사 받아야 되고. 네. 다 불러야죠. 다 이세창도 관련된 받아야 사람들. 되고. 혹시 한동훈 장관 아니, 거기까지는 안 하죠. 거기까지 안 가? 거긴 피해자니까. 사실상 피해자고. 이번 사안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조심해야 될 게 협업이란 단어 잘못 썼다가는 국회의원 면책이 공범돼, 안 된다. 공범.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더 웃긴 얘기가 옛날에 서울지방경찰청장 했던 김용판 의원이라고 있어. 네, 알죠, 그분이 알죠. 돈다발. 국정감사에서 돈 따발 때 그때 그거 협업이랑 안 하고 제보 받았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저기 면책을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해서 아마 그 조폭 뭐 받은 거라고 했다가 돈다발. 그 사진 찍은 거. 근데 그것도 완전히 그거 거짓으로. 허위였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도 좀 공당이잖아. 그러면 김의겸 선에서 사실 거리를 좀 뒀으면 어땠을까?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까지 어쨌든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김의겸 대변인이 했으니까 그
그 진실은 김은겸 대변인이 책임지는 선에서 바라보겠다라는 선이 어땠을 건데 이걸 또 최고위원회로 갖고 와서 최고위원회에서 맞아요. 틀고 각각 TFD로 만들겠다, 국정논단이다 이러면서 공당이 그걸 공론회장으로 갖고 왔단 말이야. 근데 사실 공당이라면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갖고 확인이 제대로 내부에서 안 된 상태에서 갖고 와서 그걸 당의 이름으로 하면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러잖아. 그거 발언하는 사람 다 사실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긴 하지만 국민도 피해자야. 왜 한 달을 지금 공당이 이걸 갖고 옴으로써 사실상 우리는 국가적 갈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낭비한 거야. 그 시간 동안 사실 이 공당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그거를 이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국민들의 피해를 본 거야. 근데 종근이 형님 얘기에 저 좀만 살더 붙이면은 저는 김의겸 의원은 진짜 이번 기회에 자기 성찰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이분이 뭐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해서 그렇지만 과거에도 뭐 흑석동에 뭐 투기해가지고 뭐 호도 되게 안 좋은 걸 붙여놨고 뭐 흑석 선생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유 그 대사인가요? 와가지고 그 얘기했는데 브리핑이 내가 얘기한 거랑 다르게 돼 있다 막 이러면서 또 항의도 받았었고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요게 결정타로 좀 나가면서 본인의 의정 활동도 이건 좀 상당히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와 우리 나왔네 청담동 술자리로 했으니까 청담동 술자리로 표현을 정정하도록 하죠. 청담동 같아. 자 청담동 같아. GATE. 자 오케이 그러면 큰 분기점이 하나 생겨서 뭐 어쨌든 그 허위 진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후에 이 내용은 정치권에 얼마나 큰 파장을 갖고 올까? 이대로 끝? 아니면 뭐 모르지 뭐 실제로 법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하다 보면 뭔가 더 나올 수 있는 뭐가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냥 이거는 전망을 해보면 김의겸 의원은 조건을 다뤘고 토를 다뤘지만 어쨌든 심심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과를 한 거야. 근데 더 탐사는 지금 더 뒤끝이 있는 거지. 그럼 그것대로 처리하는 거야. 그냥 형사 절차대로 맡기는 거야 이거는. 변호사님한테 네. 반의사 불벌죄인가 이게? 아니면 저 고소 고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철회될 수 있는 건가? 아니 모욕죄, 이거는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이니까 이거는 그거 아닐 텐데. 그러니까 모욕죄는 그게 고소가 있어야 될 거고, 네, 이거는 명예훼손이니까. 그냥 본인이 명예훼손- 철회하더라도 딴 사람들이 고발해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건가? 이거는 고발했으면 일단 가져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지만 명예훼손죄가 찾아볼게. 친고죄는 아니고 반의사불벌죄. 그냥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것도 사실 정치적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자, 민주당도 이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사실 너무 오버했다라고 받아들이고 김의겸 의원도 사실 사과는 조건 달면 안 돼. 조건을 넣으면 진정성이 없거든. 사과의 전제는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사과야. 그러니까 모욕죄는 친고죄고 이제 지금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 불벌죄. 좀 달라요. 모욕과 있어요. 다르게 어쨌든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해의 확실한 어떤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느 선에서 철회해주면 사실 다른 그쵸, 어떤 그게 제일 제3자가 하더라도 사실 그건 철회될 네.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뭐 끝까지 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 그러면 이제 본인도 철회해야겠죠. 민주당도 네. 어느 정도 맞아요. 다시 사과를 하고 야. 김의겸도 사과를 하고 더 탐사도 반성하고. 언론 본연의 어떤 상황 난 이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선에서 한동훈이 받아들여 준다. 좋은 말씀이고 원래 빨리 이거를 사실 국면을 우리는 바꿔야 돼. 야 어딨어 그거 스프레이. 왜 또? 지금 말벌레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아 진짜 여기 자, 벌레 있어. 이 사안 자체, 아젠다 세팅 자체, 이슈 자체는 김의겸 의원하고 더 탐사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주제를 아예 이제 오늘 하나로 통으로 하니까 불리해. 근데 이런 거는 또 나도 얘기해야 되겠어. 자, 왜 이런 얘기가 저 첼리스트 A 속에서 소설처럼 나왔을까? 북한이 도발하는 와중에 지역 주민들인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건강하게 눈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빨개진 사진이 있었어. 그걸 아마 첼리스트 머릿속에서 있었겠지.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있다. 대통령? 또 사과 말씀하시는데 한숨 나오는데 형. 조건이 형도 한숨 쉬었어. 자, 엊그제 유가족들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조계종 이 법회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진정한 사과를 안 받아들이고 유가족들이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너네들도 이 큰 참사 앞에 진정한 사과를 안 하는데 우리가 이 의혹적에서 사과하겠냐가 민주당의 입장일 수도 있어. 사실 세상 모든 일은 정도의 문제고 양시양비론의 측면이 늘 있기 때문에 사과를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요구하기에는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공당에 사과하기에는 지금 쌓여 있는 그 미국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MBC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도어 스타핑을
스태핑이 아니라 도어 스타핑이 된 마당에 하겠냐 이거지. 형 말이 원래 일반론으로는 맞는데 세상에 일반론이 있고 실제가 있잖아. 근데 좀 하나씩 좀 풀어 나가면 안 될까 싶어요. 그래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놀러 왔는데 다른 어떤 그런 방송에서의 패널들처럼 네. 아 이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하면서 맞아요. 서로 그럼 싸우는 끝이 없어요. 건 끝이 그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문제를 좀 얘기를 끝난다면 내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앞으로 전국을 조금 더 그 국민들 입장에서 풀어나가려면 대통령과 술, 그다음에 김건희와 무슨 뭐 무속? 빈곤 포르노 같은 좀 빈곤은 자극적인 안 들리고 포르노 같은 여성 혐오에 그런 뭘 씌우는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건 우리 조금 지양하자. 그리고 이 대통령을 욕하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뭘 해라. 이건 다른 문제야. 근데 그거를 술로 연결시켜서 우상호처럼 우상호 이번에 우상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 좀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 이렇게 해서 더 씌우는 거야 이미지를. 이런 거는 지양하자는 거지. 왜냐면 그건 그러니까 선을 낭비야. 지키자. 네, 선을 지키자. 낭비야 낭비.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가 왜 그렇게까지 소설이 써졌는지 우리 나들이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까지 거짓말이 술술술 본인이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무튼 그 보도나 진술 허위 진술이라고 밝힌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가 아주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고 뭐 오늘 오전 인터뷰 쫙 보니까 뭐 다들 뭐 아주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하면 이쪽 진영 내에서는 황교익 선생님도 뭐 그거 맞아요. 사과하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뭐 박지원, 뭐 신경민 이런 분들도 다 이게 지금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직 내려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변인직은 뭐 아직까지 내려놓았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정성호 의원 있잖아. 이재명 당대표 최측근이죠. 최측근 정성호 알려주지. 의원이 이 와중에 이번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 아. 장관이나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국회의원이 하려면 정말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고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한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된다.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일반론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뭐 내가 오늘 무슨 뭐- 얘기만 하면 일반론이래. 형이 일반이잖아. 아니 그 한규익 선생님이 잘 짚은 게 이렇게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법적 입증 거증 책임은 그렇게 말하는 쪽에 있어. 사실 이쪽에서 증명을 해야 돼. 덧탐사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언론적 증명, 김의겸 의원도 의회적 증명을 하시는 거야. 맞아. 저쪽이 아니라고 저기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부정 증명은 못 해요. 그렇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일반론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리한 주제일 수밖에 없고 이제 국면 전환인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털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내부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멘트들이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결정적으로 들어서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이제 언론의 어떤 의혹 제기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다기보다는 의혹이 있는 곳을 탐사해서 잘못된 것은 보도할 수 있다라는 그 가치는 어떤 부동의 가치인 것인데 지금의 분위기상 뭔가 작은 언론들이나 큰 언론인들이나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런 어떤 토대나 이런 토양은 좀 마련해주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제 의견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으면 언론으로서의 그 단계를 밟아서 최대한 노력을 했느냐 했을 때 덧탐사는 그거에 답을 못하는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인터넷 언론사라도 뉴스타파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요. 높아. 거기는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저기는 전직 기자들과 해서 거의 팩트 체크 한다고 보기 때문에 뉴스타파에 대한 구독자 수도 높고 덧탐사와 뉴스타파를 봤을 때 이쪽은 너무 선정적이고 성급하구나. 저쪽은 그래도 꾸준히 이걸 쌓아갔구나. 벌써 갈리잖아. 형님 뉴스타파 어때요? 뉴스타파? 네.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일방적으로 이슈를 선택한 건 맞아.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기본은 지켜. 크로스 체크를 하고 보도를 한다는 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영식형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너무 좀 위축되지 않았으면 언론 좋겠다라는 탄압에 도구를 쓰면 안 되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고 정렬이 형님 말씀대로 정말 개개의 언론사들은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보도하면은 아무리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무죄 나오니까 걱정 안 맞아, 하셔도 돼. 갑자기 끄트머리에 내가 도이치모터스 얘기하기 좀 그런데 왜냐면 뉴스타파 주종목이 도이치모터스 아닌가? 많이 얘기했죠. 예.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근데 지금도 사실... 뉴스타파는 아마 그 참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도량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뉴스타파가 관심 있는 영역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하는데 그게 좀 정권하고 불편한 주제들이 좀 많죠.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예. 근데 이번엔 진짜 이 주제가 무겁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무엇이고 그 너머의 진실은 무엇인가. 결국에 이제 요 대목 안에서 이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요 대목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뭐 세 분이 오늘 짜맞춘 듯 거의 같은 의견이셔가지고 놀러 왔어. 아니야, 전혀 달라. 달라. 전혀 달라? 달라. 어떻게? 오늘 대화가 잘 되는 아니야, 것 같은데? 아니야, 대화가 잘 되는 것 더 같은데? 탐사의 메커니즘과 이런 부분은 거의 셋 다 똑같은데. 오늘 싸울 일이 없잖아요. 오늘. 그거는 이제 에이, 그건 정확한 원칙을 지켰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언론을 막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장악하려는 길들이게 하려는 의도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스타파, 뉴스공장 그리고 더 탐사 이런 보도들은 자기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해야만 쪽팔리지 않고 종신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 스픽스도 이제 기자분들도 있고 이제 논평을 쓰잖아. 네. 우리도 대통령과 장관 정도가 나올 정도면 더 탐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써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는 언론사 스스로 득해가는 맞습니다. 것이고 언론사들도 경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는 데가 국민들의 선택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이번 국면에서 저는 민주당 가급적 칭찬할 일이 요즘 없었는데 요번엔 칭찬하고 싶은 게, 네. 그전에는 뭐 대법원에서 결정 나와도 막 대법관들 물고 늘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김의겸 의원하고 좀 선을 굴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정의 노력을 저는 작지만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선을 긋는 내부 노력이 필요해요. 그 여야가 다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건 이제 수사 영역으로 넘어갔고 법적으로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몰라. 진짜 자, 몰라. 영식 전무님, 네. 요거 캠프 접고 네. 우리 또 저 앞에 앞마을 가서 네. 진짜 한잔 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린 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예. 한밤에 함께 나들이 와주세요. 네, 와주세요. 와주세요. 안녕. 우린 갈게요.